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전자정보 성과관리 수준 진단 중복 투자 예방 영역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첫 번째 2020년도 중복 투자 예방 영역에 대한 개요와 둘째 측정 지표 및 평가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FAQ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도 중복 투자 예방 영역에 대한 개요입니다. 수준 진단 중복 투자 예방 영역에서는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유사 중복성, 계획 적정성 등에 대해 단계별로 사전 검토를 수행하는 것과 이를 사전협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평가 대상은 19년도 9월부터 20년도 8월에 해당하는 기관의 정보화 사업 중에서 전자정보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평가 대상이 단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보시면 수준 진단은 1차적으로 각 기관에서 제출이 필요한 근거 자료를 사전협의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게 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순차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중복 투자 예방 영역의 단계별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과 같이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획 단계, 수행 단계, 그리고 관리, 결과까지의 종합적 수행을 진단합니다. 다음으로 수준 진단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년 대비 변경 사항입니다. 우선 행정관리 역량 평가에서의 환산 점수가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기존에는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까지 모두 진단이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사전협의 대상 사업만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 지표들이 조금씩 조정되었는데요. 사실 지표의 진단 방향성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 사업 조정에 따른 변경이기 때문에 진단 포인트는 작년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단계별 근거 자료 제출 여부와 참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자료 제출이 필요한 단계는 크게 이렇게 계획 단계, 수행 1단계, 결과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각 단계에서는 이미 제출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여기 제출필이라고 적힌 부분들을 한 번 더 유념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8 월쯤 자체 측정을 실시하게 될 텐데요. 기관에서 사전예비 시스템에 그 근거 자료를 등록을 하실 때 최대 2회까지만 보완이 가능한 점 유의를 해 주시고요. 자료 검토는 제출을 완료하신 기간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차, 2차 평가가 완료가 되게 되면 최종 검토 결과를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계별로 적용이 되는 가점과 NA 처리에 대한 사항인데요. 가점의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 평가를 할 때 기간별로 이렇게 집계된 총 대상 사업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사업 수가 많은 상위 5개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게 되고요. 옆에 보이는 괄호에 해당하는 단계마다 측정 점수의 10%를 부여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상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NA 처리가 되는데요. 해당 단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계의 평균 점수가 일괄적으로 부여됩니다. 네, 다음으로 각 단계별 측정 지표와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세부 지표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사전협의 대상 사업에 대한 식별 관리 부분입니다. 총 20점 만점에 15점에 해당하고요.
평가는 지난 3월에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셨던 2020년도 정부와 사업 성과 계획을 토대로 사전협의 대상 사업을 잘 식별하였는지를 진단합니다. 별표와 같이 평가 대상은 2020년도 발주 예정인 모든 사전협의 대상 사업이고요. 음, 기관에서 성과 계획을 제출하실 때 식별하셨던 그 대상 목록과 저희 협의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전예비 신청 완료 사업과 모니터링 적발 사업까지 그 목록을 모두 합한 값이 지금 평가 기준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실제 사전예비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수에서 각 사업별로 측정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점수의 합으로 최종 환산하게 됩니다. 측정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상 사업 목록은 3월에 초기 제출하신 이후에 한 번 더 변경 제출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것은 3월에 제출하셨던 목록 대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업은 초기에 충실하게 관리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정 비율을 50%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록 관리를 하실 때는 가급적 초기 제출 목록의 완결성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이 사실 중요하고요. 다만 추경이나 공모사업과 같이 부득이 후행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은 필수적으로 증빙 문서를 함께 제출을 해 주시면 인정 비율 100%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세부 지표인 기간 정보화 규정입니다. 20점 만점에 5점 만점이고요. 이 지표는 기관에서 관리 중인 정보화 규정에서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유사 중복 투자 및 정보 자원의 공동 활용에 관해서 기관 자체적인 검토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진단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이 규정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 가이드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기관분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는 필수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 이 제반 사항을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항목이 요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이 항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항목은 필수적으로 모두 들어가야 만점으로 적용이 되고요. 다만 작성하시는 형식은 자유이기 때문에 요 항목만 모두 잘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근거 자료와 참고 사항인데요. 요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참고 자료도 네. 성과 계획에서 대상 사업의 식별 항목이 어떤 부분인지를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행 1단계입니다. 수행 1단계는 세부 지표가 총 3가지인데요. 작년과 유사한데 각 항목의 가중치가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 중앙과 광역이 서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자체 검토의 충실도인데요. 15점 만점에 4.5점에 해당하고요. 이 항목은 21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토대로 대상 사업의 유사정복성을 자체 검토한 내용의 충실도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진단의 주안점이 유사 중복성에 대한 자체 검토에 있기 때문에 부침 파일로 들어있는 정보화 사업 중복 연계성 자체 검토 결과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평가 기준은 검토 충실도에 따라서 크게 상하로 나뉘어집니다. 다음은 제출 기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A 항목과 동일하게 4.5점이고요. 이 항목은 시행 계획의 제출 기한 준수 여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중앙과 지방이 서로 제출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봐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요 B 항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붙인 파일이 누락이 되어도 일단 시행 계획을 제출하신 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리기 때문에 A 항목과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붙인 파일을 누락한 채로 시행 계획을 제출을 하시게 되면 A 항목에서는 미제출로 0점 처리가 되겠지만 요 B 항목에서는 미제출로 적용이 되지 않고 제출 기한을 준수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4.5점이나 2점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예비검토 결과에 대한 반영 내역 회신 부분입니다. 세 가지 세부 지표 중에서 6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은데요. 이 항목은 기관들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행안부가 예비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값에 대해서 반영계획의 충실도를 진단을 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평가 기준에서 작년 대비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행안부 예비검토 결과 내용이 따로 없어서 회신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 이를 반영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만점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수행한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제출을 한 것처럼 동일하게 점수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기관이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단을 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만약에 회신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요 C 항목을 진단에서 제외를 시키고요. 다만 요 가중치에 해당하는 40%를 앞서 말씀드린 A, B 항목에 각각 나눠서 추가 적용을 해서 요 두 항목으로만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진단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출 기한 준수 여부인 이 B 항목을 만점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자체 검토 충실도가 0점이 되지 않는 이상 점수가 소폭 상승하게 되니까요. 요 단계에서는 자체 검토랑 그리고 기한 준수를 충실하게 이행만 해주시면 작년 대비보다 높은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참고 자료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2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대상 사업의 사전협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평가 대상이 단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수행 2단계에서의 평가 대상은 19년도 9월부터 20년도 8월까지 사전협의를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평가 대상 사업별로 요 측정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비율의 합으로 환산됩니다. 근거 자료는 기관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실 때 제출하신 자료로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별도 제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수행 3단계입니다. 사전협의 반영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단계의 평가 대상 사업은 19년도 9월부터 20년 8월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회신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수행 2단계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수행 3단계도 협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평가하기 때문에 별도 제출 자료는 없습니다. 아래는 참고사항인데요. 인정 비율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 검토 결과가 추진으로 나갈 경우에 기관에서 반영해야 할 의견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인정 비율이 100%로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인정 비율이 0%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행안부 검토 결과가 기관에 공문으로 통보가 되는데 통보되기 전에 사전에 발주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성과관리 지침 제16조 제4항에 의거한 지침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인정 비율을 0%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관리 단계입니다. 관리 단계는 말 그대로 최초 사전협의 신청부터 반영 계획에 대한 회신까지의 절차별 관리 정보를 사전협의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인데요. 크게 신청 단계와 반영 결과 단계를 진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 또한 수행 3단계와 동일하게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회신받은 사업이 평가 대상이고 평가 기준과 산식도 동일합니다. 근거 자료 역시 저희 시스템에 등록된 대상 사업 정보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별도 제출 자료는 없습니다. 요 그림은 사전협의 시스템에서 그 관리 단계 저희가 진단을 하는 항목으로 말씀드린 요 신청 단계랑 반영 결과 단계가 어떻게 화면에 표출되는지를 넣어 놓은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단계입니다. 결과 단계에서는 정보화 사업의 대상 식별부터 이행 과정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인 관리 충실도를 평가하는 단계이고요. 평가 대상은 19년도 9월부터 20년 8월까지 사전협의를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 방법에서 좀 주안점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종합보고 내용에 사전협의 신청과 이행 결과, 그리고 어떤 대상 사업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목록,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관련 예시는 뒷장에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보고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위임전결 규정을 반드시 증빙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요 필수 항목이 일부 누락이 되거나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시는 등의 그런 경우는 모두 이행 불충분으로 저희가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임전결 규정을 시스템에 등록하실 때에는 그냥 기관의 규정을 통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하는 단위 업무명을 별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어떤 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일명에 함께 명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규정의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빨간 박스를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색상으로 표시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 자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종합 보고의 예시를 몇 가지 넣어 봤는데요. 사실 기관마다 보고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해진 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개요의 사전협의 추진 근거랑 대상 사업 목록을 명시를 하시게 되고 그에 대한 이행 결과나 시사점 등을 적는 식의 보고 자료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임 전결 규정 또한 해당하는 이 업무명을 이렇게 박스 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별도 표시를 하셔서 파일명에다가 해당 페이지까지 함께 적으셔서 네,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FAQ입니다. FAQ에는 사전협의 대상 식별에 대한 부분과 각종 예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복투자 예방 영역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